돈보다 무서운 노후의 진짜 적.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65 김정수 씨가 겪은 일인데요. 노후 준비하면 노후 자금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김정수 씨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김정수 씨가 어느 날 새벽 거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 저녁 평범한 장보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김정수 씨.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 현관 앞에 섰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뭐였지? 손가락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누르던 숫자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틀렸습니다. B. 2번 틀렸습니다. B. 세 번째에서야 겨우 기억이 났죠. 문이 열렸지만 김정수 씨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내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무서운 생각. 하지만 이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점심에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잠깐만요라며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거실로 나간 김정수 씨.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서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지? 타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냄비는 시커멓게 타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서 올라왔는데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거였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김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꼼꼼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거든요. 회사에서도 실수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이런 위험한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김정수 씨. 검진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요금을 내려고 지갑을 찾는데 어디 갔지? 온 주머니를 다 뒤져도 지갑이 없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사님의 시선.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저씨, 괜찮아요. 다음에 내세요. 젊은 기사님이 이해해줬지만 김정수 씨는 죽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지갑은 현관 신발장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김정수 씨는 그 지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아직 65밖에 안 됐는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문을 잠글 때도 혹시 잠갔는지 기억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수십 번 가본 곳이었는데 역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분명 올바른 역에서 내렸는데 주변이 전혀 낯설었어요.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니 한 청년이 도와줘서 겨우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건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김정수 씨는 결국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친경과 대기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김정수 씨의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길고 긴 검사가 시작됐어요. MRI, 인지능력 검사, 혈액 검사까지.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를 들을 날. 의사실에 들어선 김정수 씨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김정수 씨는 살 것 같았어요. 대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요? 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내 기능이 둔화된 겁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김정수 씨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김정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허탈한 기분도 들었어요.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벽에 붙은 안내문을 봤어요. 시니어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김정수 씨는 평생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노래를 잘 못해서. 아, 뭔 소리예요. 여기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즐기면 돼요. 어색했지만 자리에 앉은 김정수 씨.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키고 옛날 가요를 함께 불렀어요. 사랑으로, 잊혀진 계절, 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들어온 노래들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는데 어느새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건가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김정수 씨의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온갖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웃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노후의 진짜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니었어. 바로 외로움과 고립이었구나. 그날부터 김정수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깜빡하는 일들이 줄어든 거예요. 비밀번호도 잘 기억나고 길도 잘 찾게 됐어요.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진 거였습니다. 석 달 뒤 손주가 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밝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밝아 보여? 네.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고 할아버지 완전 좋아지셨네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김정수 씨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봤어요. 생기가 돌고 눈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현재 김정수 씨는 노래교실 단골이 됐고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취미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김정수 씨가 요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후의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수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병든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울 뿐이에요. 그리고 외로움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돼요.